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장 시작 전 어, 투자 전략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죠. 예, 그러면서 어, 이 상당히 많이 빠졌으니 저가 매수를 갖다가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지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도 지난 3월 초부터 꾸준히 매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와 같은 이런 종목들도 물론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상당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죠. 자, 국내 산업에서 자 이들 물론 이제 뭐 반도체를 갖다가 과거와는 달리 과거와는 달리 뭐 시클리컬 쪽으로 보는 경향도 상당히 많죠. 어차피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경기 순환 쪽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많은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제 IT 커뮤니티 이쪽을 갖다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술주 국내에서의 기술주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부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성장주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부르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제 흔히 이제 IT나 아니면은 큰 범주에서 IT 혹은 기술주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쪽이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금리죠, 금리.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부담, 시장 부담이 상당히 커진데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축소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지난주에 예상을 못했어요. 어, 예상을 못했는데 금리를 갖다가 0.25% 포인트 인상을 했죠. 자, 이렇게 긴축 구간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섹터에서의 비중 축소는 당연할 겁니다. 거기다 환율도 높고 여러 가지.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순하게 지금 당장 혹은 내일이라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뭐 상수로 봐도 되죠. 상수로 봐도 될 겁니다. 물론 다소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 봐야 반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빅스텝 긴축이라는 양대축을 갖다가 해치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에다가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산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좋은 그런 비교 자료를 좀 봤어요. 보시면은 신영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 시클리컬과 그다음에 IT 커뮤니케이션 쪽의 비중입니다. 그 이익 비중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익 비중.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익 비중이 IT 커뮤니케이션이 2020년 초, 2021년, 2020년까지 30.7%에서 시클리 쪽은 19.7% 쪽에 불과했습니다. 요게 2010년도 부근에서 역전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역전되려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역전이 됐죠. 자, 근데 국내 쪽을 보면요. 국내 쪽을 보면 이거는 기업 이익 비중이 아니라 시가총액 비중이에요. 시가총액 비중인데 시클리컬과 그다음에 IT 커뮤니케이션의 시가총액 비중인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벌어져 있죠. 대략 30% 가까이 비중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시작된 시작된 역전이 시작된 그런 상황에서 거의 2013년, 2년, 3년부터 뭡니까? 바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축소가 돼야겠죠. 예. 어차피 이렇게 갭이 벌어지면은 결국에는 축소가 됩니다. 특히 긴축 구간에서는 시클리컬 쪽에서 우위가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산업이 오를 수 있고 이쪽 산업은 좀 더 지지부진해지면서 이 갭이 축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어떤 그 시장에서 긴 축으로 봤을 때 우리 시클리컬을 부르잖아요.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라고 부르잖아요. 경기가 순환하는 겁니다. 경기가 순환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 실적이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하고 긴축 구간에서는 당연히 IT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어떻습니까? 투자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의 성장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죠. 주가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나타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잘 보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세고 있습니다. 세게 나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국내 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클리컬입니다. 자, 보통 우리는 시클리컬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재, 산업재도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소비, 소비 중에서도 자유소비재 쪽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좋아야지 그 소비가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도 다 결국에는 뭐죠? 경기 순환주 혹은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소비와 관련된 거지만 소비재 쪽이 많지만은 리오프닝도 그쪽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조선이나 아니면 산업 그리고 최근에 방산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강관주들도 이거 발음이 조심해야 되는데 강관주입니다. 강관주들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그 다음에 강관주 그 다음에 방산주 얘네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에너지 안보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두 섹터가 강세고요. 방산주도 마찬가지죠. 자, 원래 방산주는 경기 방어주였어요. 그죠? 경기 방어주인데 요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나 아니면은 관련 언론사 기사를 보면은 이제는 방산주를 갖다가 경기 방어주로 보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 민감주 성장주로 봐야 된다. 왜냐면은 수주 늘어난 거 봐라. 그리고 앞으로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중동 사태, 아프리카의 내전 이런 부분들 지정학적 이슈들을 보면은 전 세계 각국들이 공격적으로 방산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갖다가 크게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내수 비중이 컸죠. 근데 이제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님이나 아니면 기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방산주가 아니라 방산주래.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경기 순환주. 시클리컬까지는 아니더라도 순환주 혹은 성장주, 일부 성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산업재, 정책주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죠. 정책주뿐만 아니라 어떤 플랜트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형 그 투자 그쪽에 관련된 수혜가 바로 이쪽이겠죠. 리오프닝은 뭐 당연할 테고요. 자, 이런 섹터들이 하나둘씩 강세예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모빌리티 쪽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모빌리티 쪽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기아 종목이거든요. 기아뿐만 아니라 뭐 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기아, 만도,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그죠? 삼성 SDI. 자, 이런 종목들 흔히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모빌리티는 전기차, 그죠? 전기차.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도 포함될 수 있고요. 전기차 플러스 전장이죠, 전장.
전장. 그리고 이 전장과 함께 플러스 2차 전지를 갖다 묶어가지고 모빌리티라고 우리 많이 부릅니다. 자, 이쪽도 우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죠? 뭐 경기 민감주라고 부르기보다는 보통 이제 자유소비재 쪽으로 많이 부르죠. 좀 볼륨이 좀 크고, 그죠? 볼륨이 좀 크고 하지만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경기가 좋아야지 성장하는 섹터죠. 지금 현재 뭐 주문만 주문 계약만 100만 대 이상 100만 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죠. 최근까지는 이제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반도체 확보가 힘들고, 반도체 확보가 좀 부담되고, 그 다음에 원재료가 급등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어떤 선계약을 바탕으로 원자재 가격을 판매가에 어느 정도 전이를 해 줌으로써 여기에 따르는 개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억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종목 파트론이라는 종목, 혹시 이 카메라 관련주죠. 카메라 관련주인데 이 과거에 차트를 보면은 공부할 만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으로도 비슷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모레퍼시픽으로. 자,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가 뭐냐면요. 파트론이라는 종목으로, 파트론이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 부품주였죠. 자, 이 파트론이 우리나라가 2009년,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어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아이폰 3G S를 도입을 하면서 KT가 도입을 하면서 3G 시대가 열렸는데, 그 전에 2G폰에서 3G 폰으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에서요 시장 침투율이 10%입니다. 10%. 시장 침투율이 10%가 올라오는 게 힘들지 10%부터 40%까지 30에서 40%까지는 어마무시할 정도의 성장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 30%에서 40%대까지는 눈부실 정도로 뭐가 되죠? 성장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때 그 구간이 파트론이 이렇게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 주가가 확 꺾였습니다. 이게 왜 꺾였냐면은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그 애플이죠. 애플의 아이폰. 애플의 시장 침투율, 특히 이 프리미엄 폰의 시장 침투율이 40%에 다다랐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때 당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나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였고요. 2015년, 16년도에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모빌리티도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대략 한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생산량의 10% 이상이 전기차라고 하더라고요. 즉 시장 침투율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완성차, 일반 완성차가 아니라 이런 모빌리티 쪽 섹터, 그쪽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클리컬, 즉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긴축을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갖다가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인데 이 섹터들 중에서도 뭐가 있죠? 확실하게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해가지고 정유주를 보고, 그죠? 정유주를 보고,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금융주를 보고, 뭐 물론 보험주 크게 올랐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은행주들은 좀 덜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다 같이 오른다. 작년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다 시클리컬들이 다 같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변별력 있게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갖다가 주의 깊게 보셔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올해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3분기 꽉 채운 3분기가 아니라 3분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3분기 중으로까지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인 아빠였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